물리 2에서 빗면의 각도 개념을 도입해서 한번 중력이 한 일을 분석해 볼게. 자, 중력이 mg인 상황에서 h만큼 이동했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 자리에는 mg 중력을 넣고 이동거리는 높이 h를 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이때 중력이 한 일은 mgh가 되겠네. 그렇다면 이번엔 중력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빗면을 올라갈 거라 중력을 비스듬히 받아서 L만큼 빗면을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는 거지. 이때 비스듬한 중력이 당기는 힘은 mg보다는 작지. 그 값을 각도 세타를 도입해서 물2에서 얘기는 mg 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해. 그냥 mg보다 작다 라고 알면 돼. 근데 이 힘으로 L만큼 이동하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한다면 mg 사인 세타에 L 하면 되겠다. 그런데 사인 세타의 값은 L분의 H잖아. 따라서 사인 세타 자리에 그 값을 넣어보면 결국 mgH가 되는 거야. 물투 개념 몰라도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중력을 다이렉트로 받건 비스듬히 받건 어차피 높이 H인 상황까지 이동했을 때 중력이 한 일은 mgH다. 높이에만 연관된다. 이 각도와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 이걸 기억해두고 2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P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 그랬다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가 마찰 구간을 지나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됐겠지. 그래서 R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R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가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손실됐다가 Q 지점까지 와서 정지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때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 물체의 속력은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감소한대. 이 얘기는 R자 힘의 방향을 제시해 준 거거든. 속력이 감소하려면 물체가 진행하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야. 즉 왼쪽 그림에서 물체가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때 작용하는 R자 힘은 왼쪽이란 얘기야. 또 오른쪽 그림은 물체가 내려오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 그때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어야 돼. 그래야 속력이 감소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가 3AA라고 했는데 F는 ma라는 식에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물체의 질량 m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가속도가 3대 1이야? R자 힘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얘기야. 자, 이 밑줄 친 두 개의 조건은 R자 힘의 방향과 R자 힘의 크기의 비율을 말해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올라갈 때 이 물체가 받는 화살표를 모두 표시하고 내려갈 때도 표시해서 R자 힘의 방향과 크기를 3대 1로 맞춰보도록 해볼게. 자, 일단 빗면을 올라가건 내려가건 중력을 받긴 받지. 근데 빗면이니까 다이렉트로 받진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받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mg 사인 세타지만 물리 1에서는 이 빗면의 각도 세타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시되지도 않았으니 그냥 mg 사인 세타를 모두 합쳐서 mg보다 작은 그냥 f다 라고 쓸게. 또 빗면을 내려갈 때도 중력을 이렇게 비스듬히 받는 상황이야. 마찰력도 표시해 볼까? 마찰력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니까 올라갈 때는 아랫방향으로 또 내려갈 때는 반대 윗방향으로 마찰력을 받겠다. 그리고 마찰력과 중력이 비스듬히 당기는 힘 중에 누가 클지는 바로 속력이 감소해서 R자 힘의 방향을 제시한 이 조건에 맞추면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에서 물체가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속력이 감소해야 돼. 그러려면 R자 힘이 위쪽이어야 되거든. 따라서 중력과 마찰력을 합쳤을 때 R자 힘이 위쪽이 더 커야 돼. 따라서 마찰력이 중력보다 더 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자, 이때 두 개 합한 거에 R자 힘이 3이면 이 두 개 합한 거에 R자 힘은 1이어야 한다. 3대 1이다. 해서 얘네들의 크기의 비율을 알 수 있네. 마찰력은 크기가 2고 비스듬한 중력은 크기가 1이야. 그래서 합쳐서 3이 되고 얘도 2하고 1 해서 합쳐서 1이 됐던 거지. 근데 이 둘 중에 정확한 값을 우리는 중력이 한 일은 정확한 값을 알고 있어.
비록 빗면을 오르고 내렸지만 그때 중력이 한 일은 빗면임일 상관없이 높이에만 연관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따라서 이때 중력이 한 일 F는 mgh2가 되겠다. 높이가 h2니까. 근데 이것의 크기가 마찰력은 2배라고. 2대 1인 상황이라고. 따라서 마찰력은 EMGH2의 값을 갖겠지. 마찰력이 한 일, EMGH2, 얘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나는 거잖아. 우리는 이 값을 계속 구하고 싶었어.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볼게. P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는데 높이가 다 나오지 않았으니 Q 지점까지의 높이를 스몰 h라고 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P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 애가 운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보존되다가 깎이지. 얼만큼? 마찰력이 일한 만큼, 바로 EMGH만큼 깎여. 그 상태의 에너지로 R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또 깎이네. 마찰력이 한 1만큼, EMGH만큼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Q 지점에 멈추게 되는데 이때가 최종 에너지지. 결론적으로 처음 갖고 있던 에너지가 깎여서 최종적으로 Q에서의 mgH만 갖게 되는 거지. 이 식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mg를 약분해 주고 나면 h1과 h2가 4대 1이다 라는 비율을 알 수 있어. 답은 4번입니다.